비자발적 장기 투자라 그래요. 본의 아니게 장기 투자로 가는 거예요. 예측과 대응 면에서 대응이 잘못된 거죠. IMF 같은 거 겪었었고 2008년도 금융위기 코로나 팬데믹일 때 대폭락이었죠. 진짜 대폭락. 폭락한 이후 그게 아주 중요해요. 떨어진다고 무조건 사면 안 되고. 주식 투자를 처음 한 거는 한 37년 됐어요. 제가 우리 나이로 27살 때 처음 직장 생활을 하면서 주식 투자하기 시작을 했으니까 일반 사람들처럼 주식 투자를 하고서 14년 동안 이제 겸업으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주식 투자를 했고 직업을 주식 투자로 이렇게 바꾸는 전업 투자가 지금 이제 24년 차가 되는 거예요. 꽤 많이 됐죠. 이 전업 투자하기 전에는 IMF 같은 거 겪었었고 2008년도 금융위기 세계적으로 주식 가격이 대폭락이 있었고 우리나라 시장도 역시 2000포인트 가던 게 코스피 지수가 900포인트까지 떨어졌으니까 대폭락이었죠. 진짜 대폭락. 그 다음에 남유럽 재정위기라 그래가지고 또 주가가 아주 2000포인트 넘었다가 2100포인트에서 1700포인트까지 떨어진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대폭락은 아니었고 그 다음에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 팬데믹일 때 2020년 3월 달이죠. 그때 1500포인트가 깨졌으니까는 2200포인트대에서 1500포인트가 깨져서 1450포인트대까지 떨어졌으니까 그것도 대폭락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때도 역시 전 세계적으로 같이 떨어진 거죠. 미국 주식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래도 전부 다 다시 회복이 된 거죠. 2008년도 금융위기 때도 2000포인트에서 900포인트까지 떨어졌는데 그 다음에 2009년도에 1700포인트까지 올라갔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900포인트에 매수하신 분들은 지수가 배 이상 올라간 거죠. 배 이상. 지수가 배 이상 올라갔다 그러면 엄청 큰 수익이 났을 거예요. 아마 2020년 코로나 팬데믹일 때도 그때는 뭐 모든 분들이 다 알죠. 2021년 6월달 3300포인트 갔으니까 거기서도 지수가 바닥 대비해서는 100% 이상 올라간 거죠. 1500포인트에서 3300포인트. 엄청 올라간 거죠. 그래서 진짜 많이 올라간 종목들 많이 있었죠. 하다못해 삼성전자도 그 당시에 35,000원대 있는데 95,000원까지 올라갔으니까. 그러고서 이제 떨어지고 삼성 SDI 같은 거는 22만 원 하다가 엄청 올라갔죠. 60만 원 이상 올라가고 그랬으니까 대형주들이 몇 배씩 올라가는 종목들이 엄청 많죠. 그러니까는 폭락한 이후 있잖아요. 그게 아주 중요해요. 초기에 떨어질 때 사면은 손해가 많은 거고 예를 들어서 그때 2020년 같은 경우도 2100포인트대에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2100이 깨지고 2000포인트니까 그 당시에 이거 싸네 그랬거든요. 그러다가 1800포인트까지 떨어지니까 진짜 싸네 그랬어요. 그러고서 1700이 깨지고 1600이 깨지니까는 이제는 싸네가 아니고 겁이 나서 이제 못 사는 거예요. 못 사는 거. 떨어질 때도 조금 기다렸다가 막바지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매수하신 분들은 큰 수익이 난 거죠. 그러니까 그때 1500포인트가 되니까는 또 1200포인트로 간다는 등 1000포인트까지 떨어진다는 등 그렇게 온갖 썰이 난무했었거든요.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 무너질 것 같은 위기 있잖아요. 그럴 때가 그냥 바닥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무조건 사되 한 달 정도 쳐다보지를 말았어요. 겁이 나니까는 너무 떨어지고 그러니까는 지금 가격대 1500포인트 밑에서 무조건 사놓고 한 달은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공교롭게도 그날 그 다음 날부터 올라가기 시작을 했거든요. 이렇게 폭락을 할 때는 또 너무 일찍 사면 안 돼요. 너무 일찍 사면. 그러니까는 2008년도 리먼 사태 때 미국 금융위기 때도 9월 달부터 떨어지기 시작을 했는데 우리나라가 추석 연휴였었거든요. 이 연휴 마지막 일요일 날에 리먼 사태가 파산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월요일 날 장이 개장하자마자 그때는 상한선이 15%였는데 전부 다 그게 얼마나 큰 사건인지 이제 사람들의 상상을 못하니까 하한가로 간 건 아니고 시초가가 12, 3포인트 마이너스에서 시작이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파급돼가지고 그게 지속적으로 떨어졌거든요. 몇 달 떨어졌냐 하면 한 3개월 이상 떨어진 거예요. 12월 달에 지수가 900포인트까지 떨어졌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떨어질 때는 폭락할 때 초기에 너무 사면 안 돼요. 그러면 추가로 계속 떨어지기 때문에 견디지를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큰 위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좀 지켜보고 있다가 아주 공포스럽게 떨어질 때는 이게 진짜 무섭게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도 이제 1000포인트면 진짜 많이 떨어진 건데 지수가 반토막이 나면 진짜 엄청 많이 떨어진 거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떨어졌으니까.
그래서 다들 공포에 질려가지고 매수도 못하고 있을 때 있죠. 그때가 이제 진짜 바닥인 거예요. 떨어진다고 무조건 사면 안 되고 좀 기다렸다가 최악일 때 그때 보통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러면 매수했다가 한 몇 달 안 보고 있으면 엄청 많이 올라가죠. 그때 또 보면은 겁이 나가지고 조금 올라오면 또 팔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대폭락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 코로나 팬데믹 같은 경우 3년 전에만 해도 처음에 시작이 됐을 때 그 12월 말쯤에 우한에서 폐렴, 무슨 뭔지도 몰랐거든요. 그냥 우한 폐렴 그래가지고 우리 실시간으로 주식을 하다 보면 그 창에 뉴스가 뜨잖아요. 거기에 조금 뜬 거로 해가지고 그게 그렇게 파급될 줄은 몰랐죠. 그러니까 2020년 1월 말쯤에 모두 기억을 하실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한 명, 두 명씩 이렇게 생겼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제 겁이 나기 시작을 했던 거죠.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심각하다고 그래가지고 위험 신호를 보내고 그러니까는 이게 우리나라도 기하급수적으로 생기면서 위기가 온 거죠. 그때 야 이거 셧다운이 되면 세계 경제가 곤두박질 치겠다. 그러니까 주가가 그냥 막 떨어지기 시작한 건데 요만한 징후는 아는데 그게 현실화될 때까지 조금 늦어요. 보통은. 그래서 저 역시 그 떨어질 때 있잖아요. 처음 떨어질 때 2000에서 1900포인트 막 이렇게 될 때 있는 주식을 그냥 손해를 보고서 몽땅 다 파는 거예요. 그게 처음에 나왔을 때 다 팔았으면 전혀 손해를 안 받겠죠. 모든 게 징후는 있는데 그게 그렇게 심각한가 하는 거는 저 역시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손절을 하고서 깨끗하게 다 비워놓은 상태에서 많이 떨어지니까 이 정도는 매수해도 되겠다 싶어가지고 손절을 다 한 이후에 차후에 들어가서 이제 매수해서 수익이 크게 나는 거죠. 보통은. 그래서 대폭락 시기를 예측하는 것보다 그런 상태가 이제 벌어지면 얼만큼 큰 사건일까 생각해가지고 그냥 손절을 깨끗하게 다 해버리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우리가 과거에 10년 주기설 이런 게 있었거든요. 10년 정도 되면 뭔 사건이 큰 사건이 터져가지고 경제 위기라든가 뭐 이런 거가 한 번씩 터져서 확 주가가 급락하고 그런 거는 있죠. 중국 같은 경우도 옛날에 아주 그렇게 막 고도 성장을 할 때 한 번도 어려운 경우가 없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몇 년 전부터 이제 되게 심각하게 어려워서 이 부동산 문제, 뭐 취업률, 이게 노동 인구의 고령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장 동력을 많이 깎아먹은 것도 있죠. 그러니까 그런 식의 어떤 위기들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경제 자체가 막 좋다고 그러고 흥청망청하고 주가나 부동산 값이 많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그게 이제 버블이 생기는 거죠. 요번 같은 경우도 2021년 6월 달에 코스피 지수가 3,300 갈 때 경제가 셧다운되니까 돈을 너무 많이 풀었잖아요. 돈의 힘으로 주식 가격이 그냥 급등을 하는 거예요. 이쪽도 부동산 가격이 엄청 올랐잖아요. 그죠? 그래서 부동산 값하고 주식 가격이 원래 가격 대비 주식 같은 경우는 원래 기업 실적 대비해서 오버한 거란 말이에요. 그럼 버블이죠, 버블. 미국에서 강력한 금리 인상으로 인해 가지고 그 버블을 잡으려고 그런 거예요. 유동성이 너무 넘치다 보니까는 그 고물가로 인해 가지고 그거를 이제 제어하려고 미국에서 이제 강력한 금리 인상을 시행을 하다 보니까 11월 달만 하더라도 11월 초에 주가가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코스피 지수가 2270포인트대까지 떨어졌는데 요즘에 이제 또 많이 올라가서 2500포인트 넘게 거기에서 지금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는 상태죠. 금리 인하기 또는 원화 가치가 쌀 때 수출하는 기업들이 이제 혜택을 많이 받고 또는 이제 원화가 강세를 띨 때 이럴 때는 이 부채 많은 기업이라든가 수입하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이제 혜택을 받고 뭐 그런 게 있었거든요. 금리 인상기에는 아무래도 금리 인상 초기에는 금융주들이 이제 혜택을 받는다. 은행 같은 경우 예대 마진이 크다 보니까는 요번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금리 인상기에는 그런 주식들이 초기에 조금 많이 올라갔거든요. 근데 일시적인 현상이었고 금리 인하기 때는 보통은 유동성이 들어오기 때문에 투자하는 회사들 있잖아요. 다시 말해서 차입해가지고 투자하는 기업들 성장주라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데 그쪽이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초기에 유동성이 공급이 됐을 때 미국의 빅테크 업종들이 많이 올라간 것처럼. 그래서 내년에도 만약에 금리 인하를 한다 그러면 미국의 S&P 500이 뭐 5,000포인트까지 가지 않느냐 전망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역시 내년에도 빅테크 업종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쪽하고 바이오 업종들 같은 경우 신규 투자가 가능할 정도 거기도 역시 바이오 제약 업종하고는 틀리죠. 바이오 업종은 계속 투자를 해야 되니까는
그런 업종이 이제 조금 수혜를 받을 수도 있고 이런 전망을 하는데 그것보다는 이제 전체적으로 그 당시에 유망한 섹터 그게 가장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항상 그래요. 금리 인하기나 금리 인상기나 그 당시에 수혜를 많이 받는 업종. 근데 아무래도 금리 인상기에는 돈줄을 줄이다 보니까는 건설업종 같은 경우는 조금 어렵고 지금도 이제 어렵죠. PF 쪽에 유동성 문제가 지금 대두될 정도로. 신문이나 경제지 잘 보고 보도 나오는 거 잘 보면 어느 쪽에 금리 인상기, 금리 인하기 구분할 필요는 없고 기업이 자금이 원활하게 돌아가겠다. 그러면 투자하기가 좀 좋겠죠. 그러니까 그런 걸 살펴가지고 그 당시에 유망한 섹터, 유행하는 종목 그런 거에 투자를 하려고 해야죠. 저는 벼랑간 떼돈을 버는 사람도 아니고 어떤 종목을 가지고 대박을 쳐가지고 수익이 크게 난 사람도 아니고 늘상 주식시장에서는 기회를 제공해 주거든요. 지수 자체가 급락하던 시기 있잖아요. 그러면 다시 또 자산을 불릴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돈을 갖고 있어야 되겠죠. 역으로 말하면 뭐냐면 아니다 싶으면 손절을 잘해야 돼요. 손절. 현금을 좀 보유하고 있다가 주가가 웬만큼 많이 떨어졌다 싶으면 다음에 올라갈 섹터 잘 골라서 투자를 해야지 되죠. 일반 분들이 투자가 되게 어렵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손해를 보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손해를 왜 받겠어요? 가격이 높을 때 주식을 사는 게 주식 투자하는데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가 되는 거거든요. 이미 많이 올라간 주식은 가급적이면 투자를 자제하고 주가가 올라가기 전에 매수를 하는 그 습관을 몸에 배야지 되죠. 지금 내가 투자하는데 주식시장 환경이 유리한가 불리한가 그거를 잘 살펴야 돼요. 그래서 저도 수익 내기 어려울 때는 안 하는 편이거든요. 그게 아주 중요해요. 투자자 본인이 판단을 해서 내가 여기에서 지금 어떤 주식을 사가지고 이 주식에서 주가가 올라갈 수 있을까? 그거를 잘 살펴서 투자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묻지마 투자 같은 거 하지 말라. 몇 가지 원칙들이 있어요. 가급적이면 주가가 올라가기 전에 매수하는 거. 시장의 중심주. 쉽게 말하면 이제 주도주라고 할 수도 있고 중심주라고 하는데 제가 중심주 위주로 매매를 하는 거예요. 그 시장에서 매일같이 시장 중심주가 달라질 수도 있죠. 만약에 12월 같은 경우에 이미 내가 관심 갖고 있는 종목이 많이 올랐어요. 그러면 그날은 먹을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저점에서 올라오는 거를 못 샀다. 그러면 투자를 안 하는 게 낫죠. 그래서 항상 수익이 날 수가 있느냐 그 판단을 하고서 주식을 매수하는 편이거든요. 단기 투자든 중장기 투자든. 중장기 투자라고 하더라도 가격이 쌀 때 사갖고 있다가 계속해서 올라가면 시세가 이 정도 냈으면 괜찮겠다 싶을 때 이제 매도하고. 저도 실수 많이 해요, 되게. 손해 볼 때가 많이 있는데 1년 단위로 한 달 단위로 이렇게 체킹을 해가지고 전체 자산이 부르면 되는 거니까 수익이 전체로 수익이 나면 되는 거니까 리스크 관리를 이제 보통 그런 식으로 하는 거거든요. 비자발적 장기 투자라 그래요. 비자발적 장기 투자. 본의 아니게 장기 투자로 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주가가 올라갈 줄 알고 사잖아요. 예측과 대응 면에서 대응이 잘못된 거죠. 주가가 다 올라갈 줄 알고서 샀지만은 반대로 이거 자기가 다 올라갈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사는 주식마다 다 올라가면 뭐 아주 큰 부자 되겠죠. 그래서 확률로 잡는 거예요, 확률. 저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OX 문제예요, OX. 이 주식을 사서 올라갈까 떨어질까 그 생각만 하면 돼요. 그런데 올라갈 줄 알고서 샀는데 떨어지면 어떻게 해야지 되지? 그 대응을 미리 생각을 해두고 실천에 옮겨야지 돼요. 비자발적 중장기 투자라 그랬잖아요. 그분들 같은 경우 내가 올라가면 이제 올라갈 줄 알고서 이거 팔아야 되는데 조금 떨어졌어요. 그래 조금 있으면 올라가겠지. 근데 조금 더 떨어졌어요. 모르겠다 그래가지고 그냥 처박아두면 처음에 자기가 봤을 때 5% 떨어지고 10% 떨어진 건데 한두 달 안 본 사이에 30% 40% 마이너스인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안 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게 제가 쓴 책에는 마이너스 5%의 손절을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놨는데 개인 취향에 따라서 다르겠죠. 우리가 이 주식하려고 돈을 모으는데 밖에서 돈 벌려고 그러면 진짜 힘들어요. 그래서 돈은 밖에서 500만 원, 1000만 원 벌려면 되게 어렵잖아요. 주식에서 이자보다 큰 돈을 벌려고 하면 진짜 힘든 거예요, 이건. 그러니까는 한 달에 500만 원 벌려고 그러면 그 한 달 동안 고생 많이 하잖아요. 싫은 소리도 들어갈 수도 있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하고 부딪혀야지 되는 문제도 있고 주식 투자해서 500만 원 벌려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냥 10분 만에 벌 수도 있고 그렇지만
잘못하면 10분 만에 500만 원 까먹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까먹으면 안 되기 때문에 아주 세밀하게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요만큼 손절이 나면 무조건 나는 팔겠다. 로스컷이라고 그러는데 기계적으로 팔기가 어렵더라도 무조건 내가 한 마이너스 3%만 팔아야 되겠다. 그거 3번 하면 10%잖아요, 마이너스. 그러면 나는 바보인가? 내가 공부를 더해서 앞으로는 살 때 조금 더 떨어질 때 사자, 그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손해보면 손해본 거로, 손절하면 손절한 거로 그치면 안 되고, 내가 뭘 잘못해가지고서 여기서 3%를 손해보고서 파나, 그거를 다 메모해 놓다가 다음에 매수할 때 급하지 않게 조금 떨어져 있을 때 매수를 하면은 그 손해볼 일이 별로 없잖아요. 손절을 잘해야지 주식 투자를 하면서 오래 살아남을 수도 있고, 평생을 해도 주식시장은 항상 기회를 주거든요. 근데 기회를 줄 때 뭐가 있어야 돼요? 현금이 있어야 돼요. 아무리 좋은 주식이 그 다음에 자기가 발견을 했어요. 그런데 돈이 없으면 이걸 매수를 못 하잖아요. 제 나름의 그 주식 투자를 어떻게 해야지 되고, 저 스스로 이제 어떻게 하자 원칙 같은 게 있거든요. 주식으로 잃은 돈은 주식으로 회복하자. 이제 그런 것도 있고, 꼭 시장 중심주만 매매를 하자. 높은 가격에 추격 매수는 하지 말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미련을 버리자.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다 싶으면 무조건 다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리면 기회는 온다. 그것도 아주 중요한 제 원칙이에요. 기다리면 기회는 온다. 저는 기본적으로 주식 투자 시장을 볼 줄 아는 실력은 있기 때문에 나한테 불리하다. 그래서 먹을 게 없을 때는 안 해요. 보통은 이제 시기적으로 때가 있거든요. 2분기 때. 3월, 4월, 5월 달, 요 정도 때는 아주 매년 주식하기가 되게 좋은, 돈 벌기 되게 좋은 때예요. 그때 나쁜 적은 거의 없어요. 거의. 머니인사이드 구독자 여러분, 오늘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2023년이 이제 마지막 달이죠. 그러니까 올해 마무리 잘 하시고 내년에는 여기 구독자 여러분 모두가 대박 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IT 산업과 반도체를 전체적으로 함께 볼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반도체는 IT 산업을 이루는 근간이고 핵심이 되기 때문에. 최근 서울에서는 물 들어왔을 때 노져야죠. 대형 평수 아파트 하나, 소형 하나, 한가 하나 바꿔도 돈이 남아. 이것만 아셔도 부동산의 가격 전망을 어느 정도 하실 수 있다.